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인문학과 철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인문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는 분마다 목회가 풍성해지고 설교가 또 깊고 넓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딜레마에 빠진 인간을 그 첫 번째 인문학 강의로 시작을 하는데요. 딜레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 뜻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딜레마의 뜻은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두 개의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나 저것이냐 둘 다 선택을 하면은 곤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양도 논법이라고도 합니다. 양날의 칼을 양도라고 하는데, 논리학에서는 이것을 3단 논법으로 설명하지만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3단 논법이나 딜레마나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딜레마는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성적 시스템과 정서적 시스템 사이에서 우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신경윤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냐 정서적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우세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딜레마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딜레마에 빠진 인간 좀 키우겠습니다. 출근길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신은 아침마다 교통지옥을 경험합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동차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차들이 위협적으로 틈새를 비집으며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위협을 느낀 당신은 양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침 8시에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도 지각하면 당신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결국 당신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손바닥 하나 들어갈 공간도 내어주지 않은 채 앞차와의 거리를 좁힙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수가 옴붙은 날입니다. 왜 하필 내 차로만 막히는가요? 당신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옆 차로의 자동차들이 빠르다는 확신을 굳히고 재빨리 차로를 변경합니다. 하지만 재수가 옴붙은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새로 옮긴 차로는 그때부터 또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다시 차로를 변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머피의 법칙. 대중교통을 선택하더라도 머피의 법칙은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버스 승강장에 도착하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버스 승객 중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당신을 발견하고 운전기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쁜 사람들이고 당신에게 비좁은 공간을 내어줄 만큼 아량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버스는 10분마다 오기 때문에 당신은 10분을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버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분만. 이윽고 20분이 지났을 때 당신은 택시를 세웁니다. 다행히 택시를 잡았으니 지각은 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택시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 그토록 기다리던 버스가 텅 빈 채 2대나 연이어서 당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뒤쫓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덜 겪으려면 당신은 차로를 변경하지 말았어야 했고 첫 번째 버스를 놓쳤을 때 바로 택시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야구 경기장 매표소 앞이나 은행 ATM 기계 앞에, 그리고 공중 화장실 앞이나 대형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 당신은 수도 없이 줄을 바꾸고 싶은 욕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선택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행동 함정, behavior trap이라고 합니다. 행동 함정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입니다. 가령 흔한 예가 ARS 전화입니다. 휴대폰 요금이 잘못 부과되어 통신회사에 전화로 문의한다고 합시다. 아마 10중 8구는 통화 중일 것입니다.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운이 좋아서 고객만족센터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에 들려오는 것은 녹음된 기계음입니다. 상담원이 연결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는 음성이 들린 후 세상에서 가장 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상담원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벌써 5번째 똑같은 음악을 들은 당신은 이번 음악이 끝날 때까지 상담원과 통화가 안 되면 전화를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만약 전화를 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한 번만 더를 되뇌다가 마침내는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기를 내동댕이 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단번에 전화를 끊지 못하고 망설인 것은 그때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비용 오류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에서 매몰비용 오류. 당신이 오지 않는 버스를 10분 더 기다린 것도 초과해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탄 뒤에 한꺼번에 몰려온 버스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2대의 버스를 목격한 것은 그만큼 충분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왜 버스는 3대씩 몰려다닐까의 저자 리처드 로빈슨에 따르면 버스가 몰려다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버스가 첫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첫 버스는 승강장마다 멈춰서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때 두 번째 버스가 첫 승강장에서 출발합니다. 첫 버스가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두 버스 사이의 간격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더구나 첫 버스가 많은 승객을 태웠으므로 두 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버스는 각 승강장에서 더 빨리 출발할 수 있고 승강장을 거칠수록 그 거리는 더 좁혀집니다. 그때쯤 세 번째 버스가 첫 승강장에서 출발합니다. 세 번째 버스도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버스와의 간격을 줄입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버스 세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옆 차로가 덜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옆 차량이 움직일 때 차량 틈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서 행렬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차량 10대가 움직이면 벌어진 간격 때문에 20대의 길이만큼 줄이 길어져서 더 많이 움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당신의 자동차는 앞차가 움직여도 출발 후에 금세 멈춰버리기 때문에 10대의 옆 차량을 지나쳤어도 잠깐 움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당신은 다른 차로의 길이를 당신 차로의 시간과 비교하기 때문에 옆 차로가 빠르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줄이 느린 줄입니다. 다른 사람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속도는 점점 같아집니다. 두 번째, 패트리스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머리에 출근길을 예로 든 것은 패트리스의 딜레마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행동함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2명 이상의 당사자가 개입하면 집합적 행동함정이 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집단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끼어들기 때문에 발생한 교통체증은 도로 위에 서 있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쉘링이 소개한 매트리스의 딜레마를 봅시다. 당신은 주말에 여행을 갔다가 교통체증을 감안해서 고속도로로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행렬이 꼼짝도 하지 않아 앞을 살펴보니 고속도로 한가운데 매트리스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차량들이 매트리스를 피하느라고 차로를 옮기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한시라도 빨리 이 구간을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이윽고 오랜 기다림 끝에 문제의 매트리스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곳만 벗어나면 뻥하게 뚫린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룸미러를 통해 뒤에 뒤엉켜 있는 차량들을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휘파람까지 불며 그곳을 지나칠 것입니다. 아니 라고 당신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윤리의식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당신처럼 올곧은 사람은 조용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에 떨어져 있는 매트리스를 치운 후 다시 운전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그 매트리스를 치울 것인가요? 매트리스의 딜레마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매트리스를 외면하고 지나칠 것입니다. 당신 역시 매트리스를 지나친 순간부터 고통에서 벗어나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통을 겪어야 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당신 뒤편에 있는 운전자들입니다. 이미 매트리스를 지나친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은 매트리스를 잊을 것이며 오직 눈앞에 펼쳐진 도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일 아침이면 매트리스는 치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도 매트리스가 그대로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나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당신은 무척 화가 날 것입니다. 어쩌면 도로를 지나가던 누군가가 당신 대신 매트리스를 치웠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타적 인간입니다. 집합적 행동 함정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타인에게 도움을 줍니다. 출근길의 교통체증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버스를 이용한다면 버스는 교통체증 없는 도로를 빠르게 달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출근합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다면 당신이 버스를 타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버스가 자동차보다 더 늦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충분한 수의 사람이 버스를 이용할 때만 버스를 탈 것입니다. 집합적 행동 함정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은 이타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타심을 발휘하기가 망설여질 것입니다. 이타심을 발휘하는 순간 누군가 그것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를 타는 인간들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진화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타심을 가진 존재가 점점 많아진다 해도 이것을 이용하려는 소수의 이기주의자들은 뻔뻔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이기주의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경우는 이기주의자들만 살아남아 더 이상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되거나 이타주의자들이 그들을 응징할 수 있을 만큼 숫자가 많아지는 것 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존재인가? 만약 의미가 당신에게 뿌리칠 수 없는 만약 악마가 당신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예컨대 악마가 찾아와 당신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그러나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악마는 영생을 얻는 길은 흡혈귀가 되는 길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곧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흡혈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바쳐 영생을 얻는 아이러니를 안고 있습니다. 흡혈귀는 생명력을 소유한 존재인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파괴해야 합니다. 비록 타인의 생명에 기생해 살아가지만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으며 낮에 누릴 수 있는 자유 외에는 모든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그리 로맨틱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영생을 꿈꾸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죽음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산자가 없으면 흡혈귀의 세계도 종말을 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흡혈귀가 되고자 욕망하는 자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치암에 걸려 내일 죽을 몸이라면 또는 자살하기 위해 다리 난간에 서 있을 때 악마의 손길이 다가왔다면 그래도 당신은 악마의 제의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딜레마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한다 해도 역시 그것은 딜레마가 됩니다.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내일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또 역시 딜레마에 또 다른 종류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잘 들으시고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